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 플러스 시즌 3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장대진 멘토입니다. 이번 주는 참 빨리 갔습니다. 거래 수가 4일밖에 안 됐죠. 월요일 날은 좀 쉬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좀 연휴 때 정리를 못한 걸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와버렸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왔으니까는 제가 또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그 종목 상담과 관련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서울전화고요. 4153-2611-2612이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서울경제 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게시판에서 올려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올케어스 마켓 리뷰, 그리고 핫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겠죠. 자, 시장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위쪽은 항상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종합주가지수고요. 밑쪽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글로벌 지수입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번 주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죠. 3일 동안 내리다가요, 하루 반등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살짝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좀 크게 보시면은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금요일 날, 지난 수요일에 저점을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어떤 팩트가 생긴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좀 무너졌지만은 박스권의 어떤 모습들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우리나라의 시장에, 월요일 날,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전고점을 세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의 어떤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은 좀 여유가 있죠. 20에서까지 여유가 있는데요. 아마도 다우하고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는데, 기술주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유로스톡스 50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럽에 있는 좋은 기업들 50개만 모아가지고요, 지수를 만들었고요. 아시는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상으로 풀이를 해보면은 현재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죠.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위로는 61선이 있고요. 그리고 5일선도 마찬가지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목요일날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걸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 문제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그게 핵심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 쪽은 또 금리 관련해가지고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하니까는 유럽에서는 독일 금리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풀었죠. 그리고 그 돈들이 유로 캐리 자금, 그런 자금들이 많이 몰려왔었는데요. 이게 유럽에 있는 중요한 국가, 독일의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4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시차를 뒀지만은 지수가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다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있으니까는 주가는 다시 상승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21선이라든지 상승 추세에서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 캐리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채 금리 뭐 10년물 내지 뭐 30년물 이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나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일본 시장은 보시면은 전고점은 돌파한 상태고요. 지난주도 제가 점검을 해드렸지만 일본 시장은 사뭇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엔화 약세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 수익으로 연결되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수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증시보다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1선을 지난 5월 초에 좀 깼지만은 결국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선도주로서의 어떤 선도 기업에서 어떤 선도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6%의 하락을 보였었죠. 뭐 신용을 제한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리면서 하락했지만은 오늘 21선 살짝 조정을 21선까지 조정했다가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에 본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 뭐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좀 놀라셨겠지만은 결국 뭐 21선에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주가가 N자인 패턴대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뭐 오늘 하나만 볼게요. 원유 쪽은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57달러 선을 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제 60달러 선 그리고 밑쪽으로는 뭐 45달러에서 40달러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셰일가스 개발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셰일가스는 생산되고 있고요. 지금 뭐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만약에 60달러를 짚고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경제라든지 세계 글로벌 경제가 풀리고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갈 수 있다.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더 좋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60달러 선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먼저 점검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위쪽으로는 1,070원대에 있고요. 위쪽에 막힌 선은 1,14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가격인 이제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환율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보다는 뭐 우리나라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뭐 수출 관련주, 뭐 수익 관련주가 나눠질 수 있겠지만은 외국인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환차 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환차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이제 원의 환율, 뭐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가 하고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일본하고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갔을 때 뭐 다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나갔을 때 이 같은 물건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이 환율이거든요. 이 환율이 그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좀 더 뭐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상품들 경쟁력이 생긴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뭐 9.1원을 이 엔화당 9.1원을 지금 이제 하향 돌파를 한 이후에 요 부분 뭐 8.9원까지 해가지고의 어떤 쌍바닥을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제 이 원엔 환율이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수출 산업인 뭐 자동차라든지요.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뭐 두루두루 뭐 전자 산업도 IT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산업들이 다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원엔 환율이 여기서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원엔 환율이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은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는 자동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 먼저 볼게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내리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가 하락하다가 이틀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거래소 먼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기관들은 어디 파는 모습들, 늘 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고 그다음에 기관들 팔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구도는 어차피 이제 그 펀드의 어떤 자금 흐름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 펀드 흐름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국내 펀드형 을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왔다 갔다 좀 하는 모습이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내 펀드가 지금 59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뭐 2000선 아래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게 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2100선 위에서는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기관들의 어떤 매도는 자유로울 수 없다. 환매에 대응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저희가 목매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이제, 뭐,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쭉 하고 있는 모습이죠. 4일째 매수했고요. 400억, 250억, 263억, 그리고 57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들 수익률 게임 벌이죠. 26일날 187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를 173억 하다가 다시 960억, 800억을 매수하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펀드 자금들을 안 나가는 대부분의 이제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대형 펀드들 뭐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아니면 거래소의 대형주를 추정하고 있는 그 펀드들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중소형 펀드들 뭐 그런 이제 펀드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번 주는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일단 어떤 종목이 상승했냐고 하면은 운송 관련된 한진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21선까지 꺾여져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60일선까지 반등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죠. 보통 이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60일선 깨고 다시 올라갔다가 20일선에서 건들리고 다시 쭉 내려갔다가 21선은 올라갔지만은 60일선에서 한번 건들리는 모습들. 매물이 받는다는 모습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잘 되려고 하면은 20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진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주는 뭐 조정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보겠는데 사실 뭐 현대글로비스는 뭐 운송보다는 제일모직하고 지금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어떤 지주회사 찾으러 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대는 무엇이냐? 현대는 사실 현대글로비스밖에 없거든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올라야지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지주사의 어떤 계열을 쫙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좀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까지 강하게 좀 올랐고요. 아마도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방등행거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300일선을 돌파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한번 다음 주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손해보험주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일 제가 잘 보는 종목이 LI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주들은 사실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도 좀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좋으면은 손해보험주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고율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고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좀 주가가 안 좋았다가 사고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선인 300일선을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30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해야지 전체적인 중장기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I 손해보험은 쫓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통과를 하느냐 못 통과를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리도 이제 주가가 좀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재보험 시장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험이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이제 손해보험 업체가 다시 한 번 더 재보험을 드는 그래서 이제 재보험 시장에서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쟁 관계가 있지만은 코리안리가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짚었던 9월 달에 고점도 돌파를 좀 활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 기관들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기관들은 펀드에서 자금이 나가지만은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코리안리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은 지금 다음 고점은 한 12,600원, 7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요걸 돌파를 해버리면은 사실 위쪽은 무주공산이죠.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독점적인 사업, 지위와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코리안리의 어떤 수익성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코리안리의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종목들을 보셔야겠는데요.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제 유가가 60불에서는 걸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진다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유가는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기대감이 빠져버리면은 사실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카프로락탐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 주에도 내리는 모습, 지난주에도 내리는 모습,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상 보시면은 회사가 적자가 좀 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 좀 돼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가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 또 한 볼 종목은 LG화학이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가가 60불 짚은 때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에서부터 갇혀있는 모습들. 그냥 유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다가 결국 유가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한계를 보이니까는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좀 됐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업체의 그 LG화학의 주가 자체가 사실 요 정도 선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 위쪽 부분 좀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의 어떤 상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단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잘 나갔던 한세시럽이라든지 의류주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세시럽 한번 보시겠는데요.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 주가가 좀 피크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났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성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성장에 대한 어떤 의무심,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기관들이 과감하게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에서 지금 펀드 자금이 나갈 때 한세실업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도 보면 코오롱인더도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이 코오롱인더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굴비를 엮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이 같은 업종, 같은 테마에 있던 종목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강세의 지도세가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를 구분하기 쉽거든요. 이 코오롱인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번 주 부진했고요. 이번 주도 부진하는 모습이고 21선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세실업이 대장주였고 그 종목이 이탈을 하니까는 같이 약세가 얼마 올라가지 않았지만 같이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요즘에 유행하는 진원생명과학, 메르스 관련주가 대장주죠.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바닥권에 있는 지금 오르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 그런 백신, 그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끌어올리고 있는 게 메르스 관련주입니다. 이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뭐 DNA 백신과 관련 DNA 분석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다는 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난주부터 움직여가지고요. 뭐 거의 이제 뭐 바닥에서는 더블 정도가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도 갔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뭐 환자 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 또다시 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뭐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쭉 키워보시면은 이제 뭐 외국인들 들어오고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다음 주에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전거 모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렌텍 뭐 보시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측면에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61선을 살짝 돌파를 한 거 봐서는 뭐 물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더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돌리려고 한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닥에서는 급등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는 뭐 추격 매수는 뭐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바닥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요. 모멘텀 좀 실으려고 하고 있죠. 300일선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5일선, 21선, 60일선까지 정배열 그리고 상향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기대를 해보고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보셔야겠는데요. 게임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죠? 컴투스가 유성전자 발표했죠.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성전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무성전자 조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금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부분 플러스 유성전자를 해가지고 좀 대형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들 M&A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군수업체들을 딱 좋은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큰 대형업체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고요. 희석화 증권이 생기기 때문에 희석화가 주당 순이익이 희석화가 되기 때문에 유성전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물량 소화 기간들이 좀 있은 후에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멜파스 같은 경우가 이제 터치스크린 관련주인데요. 요즘에 그쪽은 안 좋죠. 그쪽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S맥도 그런 종류 하나인데요.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종목이 그래도 바닥에서 기다리면은 회사가 살아있는 한은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티셔야 되는, 순환매를 기다리고 버티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총평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올케어스 마켓 리뷰 그리고 핫이슈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실시간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에
4153-2611-2612이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나요?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됐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밖에 좀 나가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장대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지역이 어디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예.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전화주셨군요. 예. 대구하고 부산,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이제 서울경제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 옥션요. 서울 옥션요. 대구에 사시는데 또 서울 옥션을 사셨군요. 서울 옥션 수익이 지금 나고 있죠? 예, 근데 예. 나 그 자리에서 맴돌아서 언제쯤 팔아야 될까 싶었어. 그냥 사모 가져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손절을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16,000원 사셨고 20% 비중이시죠? 그리고 20%예. 혹시 매수한 사유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옥션 그게 예. 경매하는데 요사이 그거 제일 잘 나가는데 예, 그런 거 맞습니다. 또 6월, 예. 5월 말에 중국하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랬었거든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보다 더 박사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아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예. 투자에 올바른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서울 옥션 한번 보겠는데요. 예. 옥션 경매를 하고 있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매출로 잡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2,700억 정도고요. 상당히 좀 이제 중용주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좀 볼게요. 보면 2013년도에 149억에 30억 이익 정도 났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1억. 그리고 238억에 당기순이익은 36억. 그리고 3월 달에 17억 찍었습니다. 67억에 17억인데 67억이라는 거는 작년에 40억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거의 50%가 넘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50%가 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기대를 하는 게 보시면은 이제 홍콩 쪽에 경매를 또 확대하라는데 우리나라의 미술품들을 가져가 가지고 하는데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 150억 하다가 230억 하다가 50%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는 130억, 120억 정도 더 하면은 350억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50%씩 거의 성장하는 기업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장 프리미엄을 주니까는 사실 이익은 지금 예상이 한 100억 정도 난다고 돼 있지만은 기업 시총을 보면은 벌써 PER이 27배죠. 27,700원이니까요.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만큼 50%의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까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50%의 매출액이 성장을 하든 아니면 이익이 성장하든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을 보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좀 일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해드리기를 어떻게 정해드리냐고 하면은 이 16,000원에 사셨으니까요. 이 16,000원이 좀 중요한 단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 위쪽에 있는 16,750원 정도가 또 중요한 단가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16,750원부터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팔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까지는 이제 사실 개인들이 주도해서 샀고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받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큼 잘 소화해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해서 50% 성장했으니까는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성장이 멈춘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사실 6월 달까지니까는 뭐 7월, 8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그 일들이 많더라도 16,700원 선은 좀 지켜야겠다. 네. 그래서 밑쪽으로 16,700원을 제가 뭐 익적선으로 발음 잘 안 되는데 아무튼 파는 그 단가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뭐 튀게 되면은 사실 2만 원 선이 뚫고 간다는 거는 이 성장성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100억 정도 내는데 1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그리고 50%씩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요거 시가총액 3천억 정도도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3천억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2,700원, 2,800원이니까는 10%업 하면은 21,000원에서 21,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1,000원에서 21,500원을 제가 그 단기 목표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쪽이 중요하니까는 밑쪽 16,700원을 좀 지켜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가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문자도 하나 보겠습니다. 문자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을 해드릴까요? 미디어 플렉스 볼까요? 미디어 플렉스보다 현대건설 볼게요. 뭐,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53,000원에 20% 비중인데요.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보시면은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 현대건설, 뭐 GS건설, 그리고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대우건설, 해외 쪽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해외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별로 없다. 왜냐고 하면 중동 쪽에서 이제 막 이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름 유가가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거 중단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이제 이 고가의 수주를 못하고 이 저가의 수주라는 것들 또 이제 뭐 대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런 이제 해외 건설 업체들 중에서 강점이 있는 업체들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거는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아시아인프라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분 참여했지만 중국이 이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동보다도 더 큰 단위의 어떤 수주가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가 먹느냐? 뭐 중국 업체도 먹겠지만 우리나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그런 이제 규모의 어떤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3,000원에 사셔가지고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지금 적어도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요 부분이죠. 42,000원 부분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빠르면은 좋겠지만은 아무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손절보다는 조금 뭐 버티시고 홀딩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요 부분 제가 42,000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하면은 좀 빨리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내려가 버리면 좀 늦게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적어도 전자 안 되더라도 요 부분 37,000원 부분 되거든요. 요 부분을 깨지 않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뭐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박스권 흐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로 6만 원 근처 되면은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종목 상담까지 다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다음 주를 올케어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전략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올케어스 종목
추천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AS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한 종목들 수익률표 보시겠는데요. 이제 효성이 지금 이제, 매수가는 74,000원, 그리고 주가는 좀 올라갔죠. 그래서 55%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요. 기아차가 5.8%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좀 마이너스는데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인 디지털이 마이너스 2.6, 고만고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캐스텍 코리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의 환율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스카이라이프, 너무 많이 올랐나요? 그래서 이제 단기로 조정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종목, 중요한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효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13만원대 사실은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13만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거는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7월까지는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공장이 설립되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얼만큼 다시 성장성이 붙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 요거는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13만 원 선에는 좀 전체적으로 매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7월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하고 이제 캐스텍 코리아가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추천을 이후에 제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리면서 수익률이 좀 부진한 모습 보이지만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원의 환율과 관련해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한데 이 부분만 좀 터닝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제일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기아차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스카이라이프 정도만 볼게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UHD TV가 보급이 많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프가 채널을 3개를 송출을 하면은 아마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닥을 짚고 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내렸죠. 지금 이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4만 2, 3천 정도 했었는데요. 그 정도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차트를 그어보시더라도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이에요. 메인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부터는 횡보를 할지 아니면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내려갈지를 결정할 건데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런 이슈들 IPTV들이 따라올 수 없는 UHD 서비스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회원들을 확보하고요. 이 가입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대로 보유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천 종목도 이야기 드려야죠. 제가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좀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지금 왠지 6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폭이 3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보수적인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KT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KT는 유선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고요. 그리고 무선 시장에서는 사실 2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KT가 사실 KTF가 합병을 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적자를 냈죠.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배당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났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3만 원 선 위에서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 거는 아마도 고배당 정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주주들의 어떤 믿음 때문에
이 정도로 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는 대구매 적자를 내면서 이제 배당을 못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 수익을 회복해야지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분기 실적 좋았죠. 1분기 실적 뭐 지금 체크를 해보면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얼마가 나왔냐고 하면은 KT 같은 경우가 체크만 요것만 해볼게요. 지금 2천억 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요대로 간다고 하면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하게는 제가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무선 인터넷 사업부가 사실 이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부진한 거를 올해는 좀 만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2014년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하면은 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직영점을 확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회사에서 체질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좀 부족했지만은 1분기에 가입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선전화는 어차피 이제 지금 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전화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인터넷 전화 쓰시는 분 아시죠? 정전되면 그거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유선전화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PTV의 어떤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선 사업부도 좀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점은 또 작년 제가 인력 구조 조정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구조 조정 끝났기 때문에 비용 줄였고요. 그에 대해서 올해 1분기에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는 한번 사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KT가 2,000원까지도 배당을 했습니다. 2,000원까지 배당을 만약에 뭐 올해 수익이 정말 많이 나가지고 고배당에서 다시 유지를 돌아간다고 하면은 2,000원이면은 3만 원 이하 가격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논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좀 빠지면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배당을 그 정도 준다고 하면은 이 정도 베팅해 볼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데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는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일단은 뭐 전저점이 28,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보시면 28,500원이 이제 무너지지는 말고, 이제 진행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너지면은 사실 뭐 조금 뭐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뭐 35,000원 선 위쪽에서는 좀 매물이 많은 모습이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2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만약에 뭐 갑자기 올라가서 뭐 35,000원 간다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하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추천은 끝났고요. 다음 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이번 주 조금 시장이 어려웠습니까? 사실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경제에 출연한 지가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출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늘 이야기 드린 거.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뭐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대박 플러스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 중소형주 집중하시라라는 이야기. 중소형주가 대장주다.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시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수는 별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은 주가는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도 뭐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뭐 조정 기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그래서 혼조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이 코스닥은 조금 더 낫죠. 뭐 전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투자를 계속 권유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종목별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압축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코스닥이든
대형주는 뭐 지지부진할 것이고요. 중소형주들은 가는 종목은 가는데 종목이 좀 압축돼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저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정말 많이 올른 종목들을 베팅하기 어려우니까 그 종목들이 빠져나와서 매수세가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몰리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 좋고 그래도 스토리가 좀 된다라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계절적인 테마가 붙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과 관련된 어떤 테마가 붙든지 아니면은 뭐 유수와 관련된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들 그 대신 실적이 받쳐줘야 되죠.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초를 서보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많이 벌려놨다고 하면은 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살릴 종목은 살리고 버릴 종목은 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을 뭐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것 좋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그 종목에 집중해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다음 주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 종목 올케어스 종목 추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이야기 드렸고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연회를 열겠고요.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30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가를 해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드릴 이야기들은 6월달에 대한 어떤 전략들 그리고 6월달에 좀 유명하게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어떤 폼을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강연의 소식까지 다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